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돈은 때로 우리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만드는데요. 돈의 다양한 얼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돈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돈의 생김새도 다 다르죠.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에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1,000원에 이황, 5,000원에는 율곡 이이가 있고요. 10,000원에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0원권에는 율곡 이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죠. 네 사람 모두 조선시대를 산 인물들인데요. 50,000원권을 제외하면 이 세 지폐 인물들이 모두 이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프랑스는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를 그려 넣었고요. 독일은 헨젤과 그레텔로 유명한 동화 작가 그림 형제를, 오스트리아는 작곡가 모차르트가 지폐 속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는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자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얼굴들을 지폐 속에 그려 넣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지폐도안의 80% 정도가 인물일 정도로 지폐 속 인물은 그 나라를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폐 속 인물들은 항상 같은 얼굴을 간직하고 있어서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 영국은 조금 다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지폐 속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외모에도 서서히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약 10년마다 지폐 속 여왕의 얼굴을 현실에 맞게 다시 그려넣는다고 합니다.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당시 지폐에 그려진 얼굴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성난 시민들을 피해 마부로 변장한 후 탈출을 시도한 루이 16세. 그러나 곧 한 농부의 제보에 의해 국경을 넘지 못하고 붙잡히게 되는데요. 한 농부가 국왕의 얼굴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동전에 그려진 루이 16세의 초상화 덕분이었습니다. 그 초상화 때문에 속절없이 죽게 됐으니 자신의 얼굴을 돈에 그려넣은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형형색색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지폐들이 있다 보니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지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1위는 북아일랜드의 지폐입니다. 지폐 속에 우주를 담아놓은 듯한 디자인이 인상적인데요. 2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코끼리와 표범 같은 동물들이 지폐의 얼굴이 됐는데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동물을 지폐에 그려 넣는다고 합니다. 3위는 가봉입니다. 마치 오래된 명화의 한 장면을 보듯 사실적이고 세밀한 그림 묘사가 인상적입니다. 이처럼 각 나라의 특색을 나타내는 돈의 얼굴들. 각 나라의 돈은 그 나라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나 다름없는데요.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한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반영해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도 때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벽에 붙인 수많은 지폐들. 이곳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09년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짐바브웨 도시 곳곳에 이상한 광고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종이보다 돈이 인쇄용지로 쓰기에 더 저렴하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청년이 시장으로 향합니다. 손에 한가득 5천억 짐바브웨 달러가 되는 돈을 들고 말이죠. 이렇게 큰 돈으로 시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바로 빵 2조각과 달걀 2개를 사려고 했다는데요. 네, 이곳에선 빵 한 덩어리에 2천억 짐바브웨 달러를 내야 하고요. 달걀 한 개에 350억 짐바브웨 달러를, 버스를 한 번 타기 위해서는 1억 짐바브웨 달러를 요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당시 물가가 전혀 감이 안 잡히신다고요? 3천억 짐바브웨 달러가 우리 돈 약 1,000원이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면 그 당시 돈의 가치가 터무니없이 낮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사태의 원인으로 이 사람을 지목했는데요. 당시 대통령이 실시한 경제개혁을 무마할 방법으로 과도한 화폐를 발행했고 그 결과 물가가 2,000배나 오르게 됐습니다. 현재는 자국의 달러를 버리고 미국 달러와 남아공 랜드화를 채택하면서 물가가 안정됐다고 하네요. 자국의 상황을 대변하고자 했던 이 지폐 포스터 광고는 2009년 칸 광고제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전 세계 곳곳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제는 돈이라는 이름을 반납하게 된 짐바브웨 달러를 물수듯 나눠 갖는 사람들까지 이제 정말 한낱 종이에 불과하게 돼버렸군요. 이런 상황은 독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승전국에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고 독일 정부는 쉴 틈 없이 돈을 만들어냈죠. 찍고 또 찍어내야만 했죠. 식사 준비를 위해 난로에 장작 대신 돈다발로 불을 지피던 주부부터 낙엽 대신 돈을 쓰는 청소부, 장난감 대신 돈다발로 블록을 쌓는 아이들까지 가치를 잃어버린 돈이 그 힘을 잃자 가장 피해를 본 건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지나온 사람들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지난해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6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신에게 얼마의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모두 주관식으로 적어낸 이 질문에 대한 결과는 무려 135억 원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꿈같은 숫자 앞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어떤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당신이 중산층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5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중산층입니다. 당신은 부채 없는 99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나요?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나요? 아니면 통장 잔고에 1억 원 이상이 찍혀 있나요? 혹시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가요? 꿀 같은 휴식을 위해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 이상 다녀오시나요? 자, 그렇다면 프랑스의 기준은 어떨까요? 첫 번째로 외국어 하나 정도를 고사해서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한 가지 분야 이상의 스포츠를 하거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특별한 별미를 만들어서 손님을 초대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매주 이틀간은 검소하게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항목은 프랑스의 퐁피두 대통령이 직접 정한 중산층의 기준인데요. 물질적 만족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삶의 질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국의 경우도 프랑스와 다르지 않은데요. 영국은 이 조건을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경우에도 페어플레이를 하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져야 하며 강자보다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와 영국 모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누군가의 위치를 규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개인적인 신념이나 갖춰야 할 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누가 더 좋은 걸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우선이 아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난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익명의 백만장자가 올린 SNS 하나가 시민들을 들썩이게 했는데요. 사람들은 이 백만장자가 지목한 헤르모사 해변으로 달려와 보물찾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돈이 들어있는 인형을 찾았는데요. And I made $80. Yeah. A lot of dinero. Thank you, hidden cash for the money. babe. 인형을 찾은 행운의 주인공들은 찾은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각자 SNS에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인증샷을 본 익명의 백만장자는 그 SNS를 향해 축하의 메시지를, 또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다음엔 당신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격려와 희망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익명의 백만장자는 누굴까요? 그는 자신을 단지 운 좋은 미국의 1%라고 소개한 제이슨 버짓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히든캐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벌어지는 히든캐시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60. 그리고 숨겨진 돈을 찾은 행운아들 중 대부분은 그 돈을 다시 누군가를 돕는 데 쓰거나 고마운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또 다른 나눔을 실천합니다. 만약 우리 일상에서 숨겨진 히든캐시를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이 10,000원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실 수도 있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0,000원은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약 30명의 또 다른 이웃을 위해 한 끼 주먹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고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내견의 하루 훈련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가나의 친구들 9명이 거뜬히 가지고 놀 수 있는 글러브와 배트, 야구공을 제공해 실제로 야구 수업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죠. 여러분은 또 다른 10,000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